어제 뉴욕 플로싱에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파인플라자에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과의 만남을 가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가 한인경찰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월 임대료는 70% 이상이 인상됐지만 중산층 연소득 증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일째 아직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건 실종자 가족들만이 아닐 겁니다. 뉴욕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촛불과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타운홀 건너편의 작은 공원 앞. 깊은 바다 어딘가에 갇혀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아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50여 명의 한인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가슴엔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실종 승객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만나본 적도 없는 한국의 그들이지만 부디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And my heart is really broken that this happened. I can't imagine how the families are feeling right now because it's just such a horrible thing. 집회를 주최한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촛불 집회를 마련했다며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The mourning families and victims every day in the internet and family, our hearts are aching and we want to send a strong message that we do care.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희생자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을 위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is year, very sadly, the whole world will be in mourning, remembering the lives of the precious lives that have been lost. 여객선 사고가 난 지 9일째, 사망자 수는 어느덧 18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모든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돼 하루빨리 치유되고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그동안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옹호에 앞장서온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창립 18주년 기념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파인플라자에서는 시민참여센터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해 병기법안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법안,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행사에서도 서명 참여 방법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공립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달 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8,000여 명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서명 운동 참여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법안은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2,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승산이 있지만 현재까지 1,200여 명만이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두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에 더 많은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전문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이 캠페인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동포사회에서 많은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를 후원하기 위해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과의 만남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한인 경찰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한인이지만 한인 경찰관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펠팍의 상위 행정구역인 버겐 카운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인구가 전체 10% 이상을 차지하지만 90명의 버겐 카운티 경찰국 소속 경찰 중 한인 경찰관은 단 1명. 언어와 문화가 틀린 한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나섰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깅스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을 만나 한인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한인 경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인 동포들이 겪는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히깅스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님한테 우리 한인 경관들을 더 대폭적으로 증원해달라고 이번에 추청을 좀 드리면서 브라이언 히깅스 경찰국장도 빠르게 증가하는 한인 인구수를 고려하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경찰 인력 수급이 필수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our goal is to expand the police department's face of the Korean community. So police officers who speak Korean can actually get special deference so that we can hire them off a separate list. 한편 버겐 카운티는 제임스 정 현 버겐 카운티 문화협력관을 한인 경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한인 사회와 버겐 카운티 경찰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켰으며 펠팍 한인회는 감사패를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737억 달러 규모의 2014에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과 경찰관을 1,000명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됩니다. 현재 시 교육국은 5,700만 달러를 들여 무료 점심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으로는 유아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110만 명 가운데 75%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대상자 상당수는 수치심 때문에 무료급식을 꺼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두 줄로 나누어 줄을 서면서 무료급식 대상자와 유료급식자들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레티시아 시 공익옹호관은 현재 급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불법 체류 학부모들은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 무상급식 신청서 작성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36,000달러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찰관 1,000명의 신규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는 9,43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력은 지난 2001년 4만여 명에서 3만 5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월 임대료가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중산층 연소득 증가율은 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용은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열심히 일은 해도 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12년간 뉴욕시 중산층 세입자의 주택 임대료는 약 75%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중산층 세입자의 월 평균 주택 임대 지출 비용은 2000년 630달러에서 2012년 1100달러로 74.6% 상승했습니다. 월
매월 임대 지출 비용을 금액별로 보면 2000년 전체 세입자의 62.9%가 매월 400에서 1000달러를 주택 임대료로 지출했지만 2012년에는 35.7%로 줄었습니다. 반면 매월 1200에서 1800달러를 임대료로 지출하는 세입자는 2000년 11.2%에서 2012년 23.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지난 12년간 월 400에서 1000달러의 임대료로 지낼 수 있었던 주거지 36만여 채가 사라져 버렸다는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실제 2000년 뉴욕시 중산층의 평균 연소득은 38,100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5만 800달러로 33.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시 세입자의 소득 대비 평균 주택 임대료 지출 비율은 2000년 30% 미만에서 2012년에는 41%까지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후 혼란과 이에 따른 각종 사기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각종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잘못돼 오바마 케어 가입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사칭한 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한인을 타깃으로 한국어로 전화를 걸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보험 에이전트라고 소개하고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제공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입됐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오바마 케어 가입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가입 재개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가입이 빨리 완료되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화를 하는 데다 이름과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까지도 알고 있어 전화를 받는 한인들은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정부로부터 가입 완료 통지서를 받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줄로만 알고 있는 한인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먼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융자 승인받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일부 대출 규정을 완화하고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부터 새 규정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은 그동안 SBA 융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유동성 자산 파악을 위한 개인자산 테스트를 폐지했고 융자를 받는 업체가 프로젝트를 개시해야 하는 시한도 없앴습니다.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려는 한인들이 SBA 융자를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BA 융자 신청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유동성 자산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인자산 테스트를 받아야 했지만 이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도 SBA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CBB 은행 데이빗 SBA 부장은 유동성 자산 공개 의무가 없어지면서 융자 신청자들이 다운페이 비용을 줄여 SBA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비즈니스에 투자할 여력이 더 커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504 융자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9개월 내 프로젝트 개시 조항을 폐지해 기업인들이 더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사업체 담보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응급 차량을 부르고 20분 후에 도착을 했다면 더 이상 응급의 의미가 없죠. 뉴욕시에서 또다시 응급차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던 응급차 도착 시간이 또 말썽입니다. 어제 CBS는 지난 19일 퀸즈 파라커웨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4살 자매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911에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은 오후 11시 51분, 응급차가 출발한 것은 그로부터 14분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7분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뉴욕시는 응급신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에 들어갔지만 컴퓨터 불통 등 오류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고장으로 신고 전화를 펜으로 종이에 적는 일도 있었고 교환원의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응급차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응급차 도착 평균 시간은 6분 47초였습니다. 화재 신고를 한 주민은 응급차가 너무 늦게 와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겼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응급차 도착 전 소방대원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하고 소방대원들이 그 과정에서 응급차가 오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